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2019년 이제 한 해가 거의 저물어가고 있고요. 2020년 새로운 희망,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에 새로운 부분들을 또 많이 학습을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2019년에 배웠던 내용들, 물론 2019년에는 기초 과정을 배웠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퀴즈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퀴즈 몇 문제를 가지고 2019년에 무엇을 배웠는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새로운 2020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대화 내용을 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과장님, 지금 특정 부서에서 사내방송이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멀티캐스트망에 문제가 있나? 유저 PC에서 멀티캐스트 서버 쪽으로 핑 좀 한번 해봐. 서버로는 리퀘스트 패킷이 잘 전달되는데 서버에서 받아서 PC 쪽으로 리플라이 패킷을 던지는데 유저 PC에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로상에 있는 모든 라우터들에서 유저 네트워크에 대한 경로가 제대로 잡혀있는지 모두 체크해봐. 자,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여기서 가장 잘못된 부분, 그 부분은 유저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이죠.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을 잘 생각해 보시면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에서는 유저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리시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댄스 모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댄스 모드는 들어온 인터페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인터페이스로 멀티캐스트를 보내면 푸른 메시지를 받으면 안 보내는 거고 푸른 메시지를 받지 않으면 계속 멀티캐스트를 보낼 뿐이죠. 유저 네트워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파스 모드를 한번 보죠. 스파스 모드 같은 경우도 멀티캐스트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인터페이스로 멀티캐스트를 보낼 뿐이지 그 요청한 유저가 19이때든 17이때든 10점대든 관심 없어요. 그냥 요청 들어온 인터페이스로 멀티캐스트를 보낼 뿐입니다. 그래서 멀티캐스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는 유저 네트워크에 대해서 뭔가 확인하는 건 불필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유저 네트워크에 대한 경로를 뭔가 체크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잘못된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퀴즈 2번입니다. 이번엔 고객하고 대화군요. 고객이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백업 경로를 만들고 싶습니다. 엔지니어, 예.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을 설정하실 때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보다 어드민 디스턴스 값을 높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잘 대답을 했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1726의 1.0의 24비트하고 10.1.1.0의 24비트가 항상 동일한 경로로 잡히도록 설정할 수가 있나요? 1726의 1.0 네트워크는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로 돌고 있고 10.1.1.0의 24비트는 스태틱으로 주고 싶은데요. 1726의 1.0의 24비트 쪽에 10.1.1.대에 대한 모든 보안 정책,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쪽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1.1.0 네트워크는 무조건 1726의 1.0 쪽으로 트래픽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엔지니어,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은 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스태틱하게 정적으로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일단 잘못된 부분은 불가능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쓰면 안 되는 단어죠. 자, 우리가 다음과 같이 IP 루트 10.1.1.0의 25.25.25.0 24비트 네트워크에 대해서 아웃고 인터페이스를 주지 않고 1726의 1.1을 찾아가라 라고 해서 넥스톱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우팅 테이블에 스태틱 경로에 대해서 아웃고 인터페이스가 안 나오고 넥스톱이 1726의 1.1이다 이렇게만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리큐시브 룩업을 해서 1726의 1점대 네트워크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경로대로 패킷을 포워딩하게 되겠죠. 이렇게 아웃고 인터페이스를 지정하지 않고 넥스톱만 지정을 해서 결국은 그 넥스톱으로 가는 경로랑 동일한 경로로 갈 수 있도록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을 조금만 알고 그것을 응용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사원하고 누군가하고 얘기하고 있군요.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필요한 장비에만 인앱을 해달라고 고객이 이야기를 하나 봅니다. 어느 장비에 인앱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대리가 서버에서 유저 쪽으로 트레이스 루트를 한번 실행을 해봐.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장비에 멀티캐스트를 인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자 사원이 역시 대리님은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정하고 나서 대리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서비스가 안 됩니다. 그러자 이제 대리가 언제까지 내가 하나하나 다 해줘야 되냐. 답답하다 답답해. 여기서 잘못된 것은 뭡니까? 그렇죠. 서버 쪽에서 유저 쪽으로 트레이스를 한다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죠. 멀티캐스트는 RPF 체크를 해서 서버랑 가장 가까운 경로로 트래픽을 받기 때문에 경로상에 있는 장비에 멀티캐스트를 인앱을 한다라고 하면 서버에서 유저 쪽이 아니라 유저에서 서버 쪽으로 트레이스를 걸어서 그 경로상에 있는 장비에 멀티캐스트를 인앱을 해야지만 되는 거죠. 대부분이 경로가 같죠. 간 경로랑 온 경로가 거의 대부분이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고객하고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네요. 이번에 저희가 IGP를 다른 걸 쓰고 있었나 봅니다. OSPF로 바꾸려고 합니다. EIGRP하고 OSPF, 그 전에 EIGRP 쓰고 있었군요. EIGRP하고 OSPF를 둘 다 구동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엔지니어, 라우팅 테이블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왜냐하면 EIGRP가 인터널하고 익스터널이 있어서 인터널은 어드민 디스턴스 값이 90, 익스터널은 어드민 디스턴스 값이 170. 그런데 OSPF는 어드민 디스턴스 값이 110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두 개가 다 올라가도 EIGRP의 익스터널 정보만 없다면 어드민 디스턴스 값이 90인 인터널 EIGRP가 우선시 되니까 OSPF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엔지니어의 이론,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엔지니어죠.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을 한번 체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익스터널 경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드민 디스턴스 값이 90으로 돼 있어서 OSPF를 올린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EIGRP의 어드민 디스턴스 값이 OSPF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둘 다 올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OSPF를 전부 인앱을 한 후에 EIGRP를 조금씩 없애가면서 EIGRP를 OSPF로 바꿔 나가도록 하시죠 라고 고객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이제 고객이 OSPF를 올리겠죠. 그러고 나서 난리 났습니다. 여기저기서 통신이 안 된다고 난립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드민 디스턴스 값만 본 게 문제죠. EIGRP는 디스턴스 팩터이기 때문에 각각의 모든 라우터가 각각의 인터페이스에서 전부 다 서머라이제이션을 할 수도 있고 필터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OSPF를 올리면 만약에 EIGRP에서 서머리를 했거나 그러면 롱지스트 매치, OSPF는 서머리를 안 하고 그대로 전달했으니까 롱지스트 매치에 의해서 OSPF를 우선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EIGRP에서 필터링을 했다. 그러면 OSPF에서 필터링을 하지 않으나 OSPF에선 그 정보가 그대로 넘어갔을 테니까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드민 디스턴스 값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라우팅 프로토콜을 서로 간에 변경을 시킬 때는 라우팅 프로토콜의 정확한 특징들을 이해한 다음에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을 다 리스트화해서 그것들을 하나씩 점검해 나가면서 구성을 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롱지스트 매치, 어드민 디스턴스 값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구성을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고객사하고 얘기하는 거군요. 고객사가 협력사별로 VRF를 만들어서 라우팅 테이블을 분리하였습니다. 그런데 협력사 간에 동일한 네트워크가 이제 있어도 상관없는 거죠. VRF를 나눴으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엔지니어, VRF를 나눴으면 동일한 네트워크가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가 특정 협력사에서 우리 회사 서버하고 연결이 안 된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협력사 간의 동일한 네트워크라는 얘기죠. 우리 내부 네트워크가 10점대 네트워크라고 가정을 하죠. 그 10점대 네트워크가 협력사 A하고도 통신해야 되고 협력사 B하고도 통신해야 되고 협력사 C하고도 통신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내부 네트워크 10점대는 협력사 A의 VRF에 들어가도 되고 협력사 B의 VRF에 들어가도 되고 협력사 C의 VRF에 들어가도 되죠. 그럼 우리 10점대는 각각의 VRF에 따로따로 들어간 상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 네트워크에서는 협력사 A의 네트워크도 들어올 거고 B 네트워크도 들어올 거고 C 네트워크도 들어오겠죠. 그럼 모든 협력사의 네트워크가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협력사 A하고 협력사 B가 동일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양쪽 다 1726에 1.0을 갖고 있으면은 협력사 A한테 보내야 되나요? 협력사 B한테 보내야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VRF를 나눈다라고 하면 테이블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거지만 동일한 네트워크가 존재해도 되느냐 존재하지 않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VRF를 설계를 해줘야지만 되는 겁니다.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IGMP 버전 2에서 IGMP 버전 3로 바꾸면 SSM이라고 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에 랑데이 포인트인 RP도 필요 없고 스타컴마지도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 회사 신기술인 IGMP 버전 3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엔지니어, 사내 방송을 여러 채널 사용하고 계시죠? 소스 IP만 다르게 하면 SSM을 사용하게 되면 S컴마지에 의해서 동일한 멀티캐스트 주소로 모든 방송 채널 서비스를 하실 수 있으니 그래도 신기술이 좋겠죠? 신기술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가 이번에 메인 서버가 죽고 나서 서비스가 백업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지금 현재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SSM이라고 하는 기술은 신기술이긴 합니다. 그리고 IGMP 버전 3하고 연동이 돼서 나는 어떤 서버가 던지는 어떤 멀티캐스트를 받을 거야 라고 해서 S컴마지만 갖고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난 지금 현재 서비스를 19168 1.1이 던지는 224.1.1.1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1918 1.1인 서버가 죽었어요. 그러면 1918 1.2가 던지는 멀티캐스트 서비스는 내가 받지 않겠네요. 즉 SSM을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백업 서비스에 대해서도 멀티캐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테이블을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주 서버가 죽었을 때 백업 서비스도 동일한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도록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신기술이라고 해서 전부 다 좋다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화상회의를 하느냐, 방송 서비스를 하느냐, CCTV 서비스를 하느냐, 우리가 어떤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적용하느냐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CCTV 서비스라 하더라도 양방향으로 서로 간에 통신하는 거냐 아니면 단방향으로 통신하는 거냐 이런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서비스에 대해서 적용해야 되는 기술들이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신기술이니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다음엔 7번 문제입니다. 사원이 과장님한테 묻는 거군요. 과장님, 어제 고객이 VRF를 2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줬는데요. 2대의 VRF 간의 통신이 안 돼야 하는데 통신이 지금 현재 된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야? 어떻게 나눴는데? 다음과 같이 나눴습니다. 라우터 2대가 있고요. 얘네가 지금 현재 라우터가 아니라 L3 스위치더라고요. 그래서 L3 스위치랑 중간에 스위치를 두고 트렁크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L3 스위치에 VRF를 만들어주고 한쪽 VRF는 SVR 인터페이스에서 VLAN 3번을 그리고 다른 쪽은 VRF를 만들어주고 나서 그쪽은 SVR 인터페이스 VLAN 4번을 할당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VRF하고 연결돼서 유저가 연결된 쪽에 스위치들이 또 연결돼서 걔하고 트렁크로 연결을 했는데 이 사용자 네트워크끼리 서로 간에 통신이 된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VRF라고 하는 건 레이어 3, VRF는 레이어 3에 대해서 프로토콜 가상화지 레이어 2 입장에서는 VRF라는 게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VRF는 레이어 2에서는 가상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라우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스위치가 트렁크, 그 다음에 유저하고 연결된 애가 트렁크,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레이어 2 입장에서는 걔네들끼리 그냥 서로 간에 레이어 2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유저가 VLAN이 같으면 서로 간에 다 통신이 돼버리는 이런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VRF를 구성을 할 때는 VRF는 레이어 2에 대해서는 가상화를 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거는 VLAN이나 아니면 뭐 VXLAN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가상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하셔야지만 됩니다. 다음으로는 8번 문제입니다. 부장님, 방송국에서 장비가 멀티캐스트 트래픽을 잘 전송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중간에 스위치를 연결해서 스팬 기술을 이용해서 미러링해서 모니터링을 하라고 해. 그런데 중간에 스위치를 연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라우터 인터페이스는 몇 개 더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라우터는 미러링 기술이 안 되니까 어떻게 탭이라도 연결해. 그런데 탭을 연결을 하더라도 케이블이 끊어져야 되는데 잠시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우터가 있고 그 다음에 서버가 있어서 그 서버가 스위치에 연결이 돼서 멀티캐스트를 쭉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라우터가 요즘에 댄스 모드를 사용하지 않고 전부 다 멀티캐스트는 스파스 모드를 사용하고 있겠죠. 그런데 스파스 모드냐 댄스 모드냐라고 하는 건 인터페이스의 모드라고 했죠.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가능하죠.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서버들이 멀티캐스트를 보내면 다른 인터페이스, 서비스를 하는 모든 인터페이스는 전부 다 스파스 모드로 만들고 내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모니터링 장비가 연결되어 있는 쪽은 댄스 모드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모니터링 장비에서 IGMP 조인을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댄스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애는 무조건 스타 컴마지의 아웃고 인터페이스 리스트에 들어가니까 모든 S 컴마지의 아웃고 인터페이스 리스트에 들어가서 그쪽으로는 모든 멀티캐스트가 전달이 될 수가 있도록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멀티캐스트는 댄스 모드를 이용해서 미러링과 비슷한 동작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고객이 뜻하지 않는 질문을 합니다. 롱지스트 매치가 원래 1순위죠. 그런데 이 롱지스트 매치를 후순위로 만들 수 없느냐? 예를 들어서 롱지스트 매치보다 어드민 디스턴스 값을 더 우선하게 하고 싶다. 또는 매트릭 값을 더 우선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엔지니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불가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할 수 없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럼 할 수 없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단어. 과거의 전통적인 장비에서는 실제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SD라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 어떤 정책 기반의 라우팅을 만들어서 구성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롱지스트 매치다, 그리고 어드민 디스턴스 값이다, 그 다음에 매트릭 값이다 라고 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이유는 뭐예요? 룹을 막기 위해서죠. 모두가 다 동일한 규칙대로 해야 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정책 기반으로 야, 우리 회사는 어드민 디스턴스 값을 우선할 거야.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책 기반의 라우팅, 소프트웨어 디파인에서 정책 기반의 라우팅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장비는 어드민 디스턴스 값을 우선시하고 어떤 장비는 롱지스트 매치를 우선시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정책은 바꿀 수 있지만 모든 애들은 다 같은 정책이 세워져야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 그것들을 다 컨트롤하는 컨트롤러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걔가 다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2020년, 2021년도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실제로 지금까지 저희가 배운 내용이 아니라 이제 2020년 1월에는 도대체 우리가 뭘 배우는지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 부분을 퀴즈 10번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어떤 사원은 IP 어드레스를 자동으로 할당받는 DHCP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사원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원은 이 네임을 IP 어드레스로 변경해주는 DNS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사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나는 DHCP에 대해서는 좀 알아요. 그런데 DHCP 스누핑이라고 하는 보안 기술이 있는데 이 DHCP 스누핑이라는 건 왜 필요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DHCP 스누핑까지도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다이나믹 ARP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 걔는 어떻게 동작하고 왜 필요한지 알고 싶다. 그리고 저기에 또 추가적으로 IP 스푸핑이나 맥 스푸핑, IP나 맥을 변조해서 공격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스위치에서 차단 기능이 있는지 궁금하다. 즉, 어떤 PC가 켜져서 IP 어드레스를 받아서 인터넷을 나가서 네이버닷컴에 접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그리고 그 안에서 레이어 2단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보안에 대한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20년 1월, 바로 다음 달이죠. 이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1년, 2년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계속 같이 공부를 하면서 발전해야 될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19년이 끝나고 2020년이 됐는데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도 발전, 저도 발전, 이렇게 해서 한 단계씩 나아가도록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